어, 풀만했어? 숙제 풀만했어? 네, 숙제 괜찮았어? 네, 어, 너무 어렵진 않았지? 네, 다 맞았던데 질문 있어요? 아니요. 오케이. 그 숙제는 그 주어가 지금 미래인이잖아, 교과서가. 네, 그 미래인 교과서 번역 문제야. 그래서 이제 네, 똑같은 건데 숫자를 바꾸거나 뭐 비슷한 문제들을 이렇게 다시 풀어보는 거거든. 네, 그걸로 한번 쭉 정리를 하면 이제 교과서를 먼저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교과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딴 문제집으로 한번 풀고 그렇게 하자. 자, 그럼 계속 진도 나가면 되겠죠? 질문 없으면? 네, 어, 네. 그래서 공통 수학을. 근데 주아야, 시험 결과 그때 엄마가 주아 시험지 보내주셨거든? 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틀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충격을 왜 받았을까? 뭔가 고등학생 되니까 문제 풀 때 더 약간 떨리는 것 같고, 음, 약간 뭔가, 어, 문제 푼 게 부족한 것 같아서. 음. 그러니까 공부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충격받은 건 아니야? 원래 그 정도로 그렇게까지 틀리진 않았는데, 어, 네, 너무 약간 그냥 개념 같은 거 많이 풀었어도 될 문제를 좀 틀려서, 그러면 이제 거기 주아가 시험 대비할 때 뭐뭐 풀었어, 책을? 시험 대비 공부했을 거 아니야? 음, 온라인 쌤 선생님으로 풀고 했지? 그냥 학교에서, 네? 음. 그러니까 온라인 선생님은 뭐 과외 안 했어? 여태까지? 혼자 했어, 공부? 네, 아, 네, 과외 안 하고 혼자서 공부한 거야? 네. 그 선생님한테, 과외 선생님한테 도움받은 거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냥 과외 음. 받진 않았어요. 그러면 그냥 학교 수업 따라가면서 주아 혼자 공부했구나. 네. 음, 그럼 이제 주아가 공부할 때 뭐뭐 풀었어, 책을? 어, 방학 기간 때는 RPM 풀고 그 음, 학교 다닐 때는 센 풀었어요. 음, 쌤은 다 그냥 쌤 풀었지, 라이트 쌤 말고. 네. 쌤 풀 때는 어땠어? 괜찮았어? 좀 많이 틀렸어요. C스텝도 다 풀었어, 쌤? 네? 쌤이 A 스텝, B 스텝, C 스텝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잖아. 네. A, B, C로 돼 있는데 C도 다 풀었어, C? 원래 풀었는데 저번에 할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C는 건너뛰었어요. 음, 그럼 A 스텝, B 스텝까지는 풀었고, 네. 그럼 RPM하고 쌤 두 번 풀었네? 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너네 시험지를 보니까 그 정도를 뭐 주아가 공부한 거를 다 안다면 시험지는 다 풀었을 것 같은데.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던데. 선생님 보니까. 쌤보다는 훨씬 쉽지 않았나? 네. 그렇지. 네가 보기에. 네. 음. 근데 거기 뭐야, 선생님이 보기에는 지화가 이렇게 틀린 문제를 보니까 숙련되지가 않았어. 네. 그러니까 많이 안 풀어봤다는 게 보여.
문제를 네, 많이 안 풀어봐서 약간 생소해야 하는 느낌이 보여.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그 주아가 풀었던 문제에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이 필요한데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더라.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암산이 될 때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문제를 딱 보면 암산이 될 때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네,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공부를 했잖아, 주아가. 개념을 네, 공부했으면 그 문제를 풀 때 어느 정도까지 암산이 될 때까지는 연습이 좀 필요해. 근데 네,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시험 볼 때는 조금 더 많이 해봐봐. 암산이 될 때까지 숙련되게 좀 만들어봐. 네, 시간도 조금 배분하고. 그럼 시험 볼 때 너는 1번부터 이렇게 쭉 풀어? 네,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돼. 그렇게 풀면 잘못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 시간은 안 부족해? 다 풀 때? 네. 시간 안 부족하, 그러면 어느 정도 남아? 저번 시험에는 그 풀고 암산할 시간 다시 맞았는지 볼 시간이 부족했어. 그렇게 시간이 됐어? 아, 다시 한번 그, 볼 시간이 됐어? 저번에는 안 됐어요. 음,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시험은, 고등학교 시험은 사실은 100점 시험이 아니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100점 맞으라고 내는 시험이 아니야. 그러니까 1등급 맞는 시험이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거든. 1등급이 네,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주화도 시험을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1번부터 계속 푸는 게 아니라 1번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어보는 거야. 스캔을 먼저 해줘. 1번부터 쭉 보면서 스캔을 한번 하면서 주화가 처음 본 문제 있잖아. 대부분 한 번쯤은 본 문제들이잖아. 쉬운 것들은 내가 풀지 않은지 모르는 건지를 알잖아. 시험지를 딱 보면. 네, 그렇지 않니? 그럼 이제 아는 문제들은 다 빼고 내가 처음 본 문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문제를 먼저 체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략을 네, 먼저 짜는 거야. 내가 어느 것부터 먼저 풀지, 어떤 거는 나중에 풀지, 어떤 거에다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할지를 먼저 네가 계획을 짜는 거야. 그러려면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시험 문제를 보는 거야. 푸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왔는지를 쭉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거 내가 처음 본 문제 그거를 별표를 쳐줘. 선생님 말 네, 이해해? 네, 그거를 별표를 쳐주고 아는 거부터 쉬운 거부터 빨리 풀어. 아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 처음 본 문제는 나중에 푸는 거야. 그렇게 해서 네, 시간을 배분해 줘야 돼. 뭐하고 똑같냐면 주아가 이제 생판 모르는데 생판 모르는 집에 모르는 지역에 딱 떨어졌어. 생판 모르는 집에 딱 떨어져서 이제 주아가 어떤 집, 어떤 장소를 찾아갈 거야. 그러니까 주아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에 와서 부산, 너 부산 가봤니? 아니요. 부산에 갔다고 치자. 그래서 이제 부산에 갔어. 그래서 네가 이제 어떤 원하는 장소를 찾아가려고 그래. 찾아가려고 가는데 물어서 한 칸씩 한 칸씩 가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주아가 어떤 지역에 딱 갔는데 처음 가는 지역이야. 근데 거기에 있는 지도를 먼저 한번 봐. 지도를 보고, 내가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고, 여기까지 가려면 이렇게 요 길로 가면 빠르겠구나. 지도를 봐서 그거를 결정하고 가면 훨씬 더 빨리 가지 않을까? 네, 원하는 목표를 빨리 찾겠지. 그쵸?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시험지를 딱 보면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고 푸는 거야. 1번부터 막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1번부터 끝번까지 쭉 내용을 한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를 먼저 보는 거지. 지도를 보면서 내가 이 길로 찾아가야겠다. 그걸 먼저 작전을 짜는 거야. 시험지를 딱 보고 이거는 쉬우니까 빨리 풀고.
이건 어려우니까 나중에 풀고. 그 다음에 포기할 건 포기하는 거. 아, 이건 내가 모르는 문제야. 모르는 문제인데 그 모르는 문제를 풀 건지 그 시간을 내가 아는 문제에다가 혹시라도 조금 미진한 부분을 완벽하게 할 건지를 선택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일본부터 이렇게 막 푸는 거는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중학교는 100점 맞는 시험이니까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줘. 그러니까 그렇게 푸는 건데 고등학교는 달라. 100점 시험이 아니거든. 1등급 시험이. 상대평가거든. 상대평가. 상대평가니까 상대보다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많이 세이브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시간을 세이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쉬운 거부터 아는 거부터 빨리 풀어야 돼. 그럼 전체에서 어떤 게 쉬운 거고 어떤 게 아는 건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1번부터 끝번까지 쭉 보고 내가 아는 것, 쉬운 것, 그런 것들은 빼고 어려운 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거를 별표를 쳐놓고 그건 나중에 푸는. 선생님만 이해 가지? 네. 그래서 이제 시험 볼 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봐봐. 그럼 딱 그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야. 어떤 시험을 보든 시험을 볼 때는 1번부터 푸는 게 아니라 쭉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스캔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작전을 짜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체크해놓고 아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빨리빨리 푸는 거야. 습관을 그렇게 들여. 그럼 어떤 시험이든 도움이 크게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만약에 이번에 이제 그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낸다 치자. 이번에 시험 보는 애들을 갖다가 시험 망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한 4번쯤에 어려운 문제를 한 문제를 놔. 4번쯤. 그럼 애들이 1번부터 푸는 애들은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4번을 푸는데 어려운 문제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렇지? 그럼 시간이 많이 네. 걸리니까 뒤에다가 쉬운 문제를 놓고 앞에다가 어려운 문제를 몇 문제를 놓는 거야. 그럼 애들 시험 다 망해. 왜 그러냐면 앞에 거를 100점 맞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거기다 시간을 다 허비해. 시간이 뒤쪽에 있는 거를 쉬운 문제인데도 못 풀어. 그럴 수 있겠지. 네. 그래서 그렇게 시험 보면 안 돼. 어려운 문제는 체크하고 나중에 푸는 거야. 이해하죠? 네. 그래서 네. 언제나 쉬운 거부터, 아는 거부터, 그리고 배점이 높은 순으로 푸는 거야. 시험은. 괜찮지? 배점이 높은 순으로 풀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지. 다 보고 어떻게 풀지를 작전을 짜야지. 이번 시험은 그렇게 한번 보세요. 네. 어, 자, 우리 몇 페이지 해야 되지? 몇 페이지까지 했어요? 어, 거의 287쪽. 287쪽. 몇 가지 했죠? 지불 방법, 지불 금액, 괜찮지 이거? 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여기 있는 것들은 꼭 알아야 될 것들이야. 그러니까 꼭 다 해줘야 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돼. 자, 색칠하는 방법의 수. 자, 오른쪽 그림에서 A, B, C, D 네 개 영역을 서로 다른 네 개 영역이야. 서로 다른 다섯 가지의 색을 이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색은 다섯 개야. 영역은 네 개야. 모두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영역에서 제일 많이 겹치는 부분을 먼저 칠하는 거야. 제일 많이 겹치는 게 어디니? A하고 D지. 네. B도 겹치는구나. 그치? B는 세 개 겹치네. B하고 C가 제일 많이 겹치지? 네. 맞아요? B하고 C가 제일 많이 겹치니까 제일 많이 겹치는 걸 먼저 칠해. B를 먼저 칠해줘. 그러면 색이 다섯 가지니까 여기는 다섯 개겠죠? 네. 그렇죠? 각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한다. 그러죠. 모두 다른 색으로 칠해야 돼. 그럼 여기 5가지. 그럼 옆에는 몇 가지? 4가지죠? 네, B에 칠한 거 못 칠하잖아. 그렇지, 4가지. 그럼 D는 몇 가지? 3가지죠? 네, 음, 그럼 C는 몇 가지? 모두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되니까 2가지겠죠? 네, 어, 이해 가지? 네, 이렇게 칠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뭐 이런 곱하나 많으니까 여기까지 곱해주면 되지? 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이렇게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자 이번에는 다른 색이 아니라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돼요.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여기는 5가지. A는 B하고 달라야 되니까 몇 가지야? 3가지죠? 4가지겠지? 그렇지? 네, D는 몇 가지죠? 4가지. 여기도 4가지. 그렇죠? 여기 칠했던 거 또 칠해도 상관없이 이것만 하고 다르면 되지? 네, 그렇지? 그럼 C는 몇 가지죠? 5가. C는 3개하고 인접하니까 3개하고 달라야지? 네, 그렇지? 세 가지하고 달라야 되는데 그럼 문제가 생기지 않니? 어떤 문제가 생기니?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게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지. 네, 그렇지? 여기는 5가지, 여기 4가지, 여기도 4가지. 그렇지? 근데 여기 있는 색과 여기 있는 색이 같다면 2개만 빼면 되지. 네, 그러니까 3가지지. 그렇죠? 근데 네, 여기 있는 색과 여기 있는 색이 다르다면 3개를 빼야지. 네, 그럼 2가지겠지. 네, 이해 가지? 그래서 2번을 풀 때는 둘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둘로 나눠서 A와 D가 같은 색일 때, 그 다음에 1번, 2번은 A와 D가 다른 색일 때, 이렇게 칠해줘야 돼. 주호야, 이해 갑니까? 네, A와 D가 같은 색일 때,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4죠. 이게 5야. 이거하고 같은 색이야. 그러면 같은 색이니까 이렇게 칠해주면 되죠? 1이지? 이거하고 같은 색이니까. 그치? 그럼 2개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C는 3이죠? 네, 여기까지 해가? 괜찮아? 그럼 20에서 이거 60까지죠? 자, 다시. 네, 이게 A고, 이게 D야. A하고 D하고 같은 색이야. 그럼 A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만 빼면 되니까, 여기 칠한 것만 빼면 되니까 4가지죠? 근데 D는 같은 색이야. A하고 D하고 같은 색이니까 한 가지지. 그치? A에 칠했던 거 그냥 또 칠하면 되잖아. 그러면 C 입장에서 보면 다른 색이 2개죠? 2개니까 2개만 빼면 되지. 2개만 빼면 되니까 3가지죠? 설명 괜찮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어떻게 잘 안 들려? 네, 그 다음에 A하고 D가 네, 다른 색이야. 그러면 B는 5가지, 여기는 B는, A는 4가지, 그 다음에 D는 3가지겠죠? 이게 다 다른 색이에요. 이렇게. 그럼 C는 2가지 해야지? 맞아?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건 120까지죠? 더하면 180까지 나오겠지? 그래서 둘로 나눠서 해줘야 된다. 2번은. 어때? 괜찮니? 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A와 D가 같은 색일 때, 다른 색일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 네. 안 됐으면 얘기하세요. 다 됐어요. 음. 자, 밑으로 내려와서 100-1번 풀어보세요. 똑같죠? 같은 색은 중복해도 된다. 가장 많이 겹치는 걸 먼저 칠하는 거야.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르다. 육 60까지. 얼마? 60. 60? 아닙니다.
70, 얼마? 72, 32, 72, 72? 아닙니다. A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죠? 네 가지, 네 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세 이웃한 가지, 거는 못 칠하니까 세 가지죠? 맞아? 네, C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두 개와 인접하니까 두 가지는 못 칠하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죠? 네, 맞아? D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이것도 인접한 거는 A하고 C 두 개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두 가지만 빼면 되니까 여기도 두 가지지? 네, 이웃한 거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48가지야. 괜찮지? 네, 어, 주야 이해돼? 네, 어, 자, 100-2번 해보세요. 자, 이것도 5개의 영역이야. 4가지 색깔이야. 중복해서 사용해도 돼. 인접한 건 달라야 돼. 내용이 이거지? 네, 음, 가장 많이 중복되는 거. B부터 칠할까? 네, 56가지, 96? 주아야 96? 네, 96. 오케이. 여기 4가지죠? 여긴 3가지겠지? 2개하고 달라야 되니까 여긴 2가지죠? 얘도 이웃한 네, 건 2개니까 2가지겠죠? 얘도 이웃한 게 2개니까 이것도 2가지겠지? 네, 괜찮니?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12 곱하기 8이죠? 그러니까 96가지지? 네, 괜찮지? 자, 순열. 자, 이제 여태까지의 경우의 수는 그냥 직접 세는 거를 우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식을 써서 풀자 이 얘기야. 공식을 써서 풀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순열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금 2가지를 배울 건데 순열과 조합을 배울 거야. 그래서 순열과 조합은 공식을 써서 풀자 이런 뜻입니다. 자, 순열. 주아야, 순열의 뜻이 뭘까? 한자어인데 순열. 순서대로 다시 순서대로 나열한, 순서대로 나열한다. 비슷합니다. 정확한 거는 순서나 서열을 얘기합니다. 순서나 서열이 있으면 순열이다 이런 뜻이야. 순서나 서열. 그럼 순서라는 건 뭐냐면 순서라는 건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금방 주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뽑아서 나열하는 거. 그게 이제 순서가 있다. 나열하면 순서가 있죠? 맨 앞에 쓰는 거, 2번째 쓰는 거, 3번째 쓰는 거 다르지? 그렇지? 네, 그래서 뽑아서 나열한다.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는 얘기는 나열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나열하면 순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순열로 풀어라. 그 다음에 서열. 서열은 어떤 얘기냐면 주안에 반해서 3월달이야. 처음 이제 학년이 올라갔어. 그러면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회장, 부회장, 서기 이렇게 뽑는 거야. 그렇게 이어같이 뽑을 때 직급이 다른 경우. 그러니까 서열이 있다 이런 뜻이야. 회장하고 부회장은 다르죠? 그렇죠? A가 회장 되고 B가 부회장 되는 거하고 A가 부회장 되고 B가 회장 되는 게 다르잖아. 네. 그렇지? 그래서 서열이 있는 경우. 직급을 뽑았는데 직급이 똑같지 않고 서열이 있어. 그런 경우는 전부 다 뭐다? 순열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서열이 있다, 직급이 다르다는 얘기야. 직급이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는 뭘로 계산해라? 순열로 계산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네. 말뜻은 이해가죠? 네. 5명 중에 3명을 뽑았어. 뽑기만 하는 건 조합이야. 뽑기만 하는 건 조합인데 뽑아서 나열해. 순서를 쭉 나열해. 나열하면 순서가 생겨. 그럼 순열로 계산해. 이해되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주안의 반 몇 명이야? 학교, 너네 29명. 반 전부 몇 명이야? 29명. 22명. 22명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3명을 뽑아. 회장, 부회장, 총무 직급이 달라. 그러면 순열로 계산하라 이런 얘기야. 이해되죠? 순서나 서열이 네. 있는 경우는 순열이고 순서나 서열이 없는 경우는 조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조합은 어떤 뜻이냐? 뽑기만 해. 나열하지 않아. 그럼 조합이에요. 그 다음에 22명 중에서 그냥 대표 3명을 뽑아. 직급이 없어.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직급이 없고 그냥 대표 3명 또는 그냥 청소당번 3명. 그럼 3명이 다 똑같은 거지? 직급이 똑같을 경우에는 이거는 조합이야. 그러면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순열이라고 한다. 그러면 순열일 때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런 얘기죠. 자, 5명 있습니다. A, B, C, D. 5명 있어.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거야. 이렇게.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겁니다. 그럼 맨 앞에 오는 건 몇 가지야? 5명 중에서 맨 앞에 뽑을 거는 5가지죠? 네. 그럼 그 다음에 뽑을 거는 한 명 뽑았으니까 4가지지? 네. 그 다음 뽑을 거는 앞에 2명 뽑았으니까 3가지죠? 네. 그렇죠? 이렇게 3명을 뽑아서 나열해. 나열하게 되면 5가지, 4가지, 3가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걸 뭐라고 한다? 순열이라고 한다. 그럼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기호로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그래서 순열로 계산한다. 5P3. 이렇게 기호로 씁니다. P가 뭐냐면, P가 퍼뮤테이션의 약자예요. P가. 퍼뮤테이션의 약자, 순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순열이구나. 그럼 P를 써야 되겠다. 5P3. 그러면 5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3개를 곱하라. 5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1씩 줄인다고 합시다. 가면서 3개를 곱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순열이라고 한다. 이 뜻이야. 자, 순열, P를 씁니다.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5P3. 5P3은 어떻게 계산한다? 5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3개를 곱한다. 이런 뜻이야.
만약에, 만약에 10개 중에서, 10명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순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순열이야. 그럼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10명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CPO 이렇게 쓰는 겁니다. 5명 중에 10명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순열이다 이런 얘기지. 계산은 어떻게 한다? 10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곱한다. 5개를 곱한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순열이라고 한다. 자, 그거를 이제 기호로 쓰면, 그럼 NPR은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죠.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이런 뜻이야.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N-2 쭉 해서 몇 개를 곱한다? R개를 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R개를 곱한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뭐가 돼? N-R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R개를 곱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순열이라고 한다. 자, 정리 좀 해주세요. 순열, 순서나 서열이 있는 경우다. 뽑아서 나열하면 순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순열로 계산한다. 서열, 직급이 다른 거를 뽑으면 서열이 있다는 얘기야. 그럴 때는 순열로 계산한다. 자, 주아야. 여기는 이게 공식입니다. 이거는 3번 써서 외우세요. M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R개를 곱한다. 네, 괜찮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NPR의 계산. 자, 금방 했지만, NPR은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NPR은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N-1, N-3, 점점점. 그래서 R개를 곱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NPR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팩토리얼이야, 팩토리얼. 예를 들어서, 자, 5명을 일렬로 세운다. 5명을 일렬로 세워. 하나, 둘, 셋, 넷, 5개야. 5명을 일렬로 세우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 5가지.
그 다음은 네 가지, 그 다음은 세 가지, 그 다음은 두 가지, 그 다음은 한 가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섯 명을 일렬로 세운다. 그럼 1부터 5까지 곱하는 거야. 우리는 1부터 5까지 곱하는 걸 뭐라고 쓰냐면 5 팩토리얼이라고 씁니다. 느낌표하고 똑같아.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팩토리얼이라고 읽어. 팩토리얼. 1부터 5까지 곱하는 걸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n명을 일렬로 세워, n명을 일렬로 세워, 그렇게 여기에 n개가 있다는 얘기죠. 쭉 해서 n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야. 그럼 맨 앞에 볼 수 있는 거 n가지, 그 다음과 n-1가지, 그 다음과 n-2가지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1까지 곱하는 거죠. 자, 1부터 n까지 곱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n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약속이니까 외워야 돼요. 기호에 대한 약속이야. n 팩토리얼이 뭐다? 1부터 n까지 곱하는 걸 n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일렬로 써본다. 그럼 팩토리얼로 계산합니다. n 팩토리얼. 읽을 때는 n 팩토리얼로 읽어. 다섯 명을 일렬로 세운다. 5 팩토리얼. n명을 일렬로 세운다. n 팩토리얼. 1부터 n까지 곱하는 거야. 몇 개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팩토리얼 많이 나오는 건. 자, 만약에 2 팩토리얼이다. 두 명을 일렬로 세운다. 그럼 이거는 2 곱하기 1이죠. 2지. 3 팩토리얼. 세 명을 일렬로 세운다.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 1부터 3까지 곱하면 6이죠. 그 다음에 4 팩토리얼. 4명을 일렬로 세운다. 그럼 4 팩토리얼이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그럼 26가지겠죠. 5명을 일렬로 세운다. 5 팩토리얼이죠. 5, 4, 3, 2, 1 이렇게 되죠. 이거 24가지지. 여기다 5 곱하면 120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팩토리얼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팩토리얼. n명을 일렬로 세운다. 그럼 n 팩토리얼. 1부터 n까지 곱하는 걸 n 팩토리얼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그럼 NPN은 어떻게 되니? 이런 뜻이야. 아까 순열 배웠으니까 NPN은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n개를 곱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줄여가면서 n개. 이렇게 n개를 곱하는 거니까 1까지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하고 똑같아? n 팩토리얼하고 똑같죠. 그래서 n 팩토리얼, np의 n은 n 팩토리얼하고 똑같습니다. 이해 안 가면 질문하셔야 돼요. 음, 그 다음에 np0, np0. 자, np0는 n개에서 하나도 뽑지 않았다는 얘기지. 빵이니까. n개 중에서 하나도 뽑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0개가 아니야. 하나도 뽑지 않는 것도 한 개의 방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np0는 1이야. 이거는 정의야, 정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 마찬가지로 0 팩토리얼이야. 0 팩토리얼. 하나도 나열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도 나열하지 않은 것도 빵이 아니라 1이라고 봅니다. 하나도 뽑지 않고 하나도 나열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봐요. 그래서 NP0 1이고 0 팩토리얼도 1이다 이런 뜻이야.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렇게 정의를 안 하면 3번이 성립하지 않아. 3번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그럼 NPR을 팩토리얼을 써서 쓰면 어떻게 되니? 그게 이제 3번이야. 잠깐 이쪽을 보면 우리가 5P3이다 그러면 이거는 5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3개를 곱한다는 얘기죠? 네, 좋아요. 그렇지? 네, 이렇게 됩니다. 5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3개를 곱한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이렇게 썼어. 5 곱하기 4 곱하기 3인데 2하고 1까지 곱했어. 팩토리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2 곱하기 1로 나눠도 되지? 네, 맞니? 이렇게 나눠도 돼. 똑같잖아. 위에 거랑. 그치? 그럼 이거는 뭐하고 같아? 5 팩토리얼하고 같죠? 네,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는 2 팩토리얼하고 같은데 2 팩토리얼은
5에서 3을 빼면 2니까 이거의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지.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5가 여기로 오는 거야. 분모로 분자로 5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모는 5에서 3을 뺀 팩토리얼을 밑에다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NPR은 NPR은 위에는 n 팩토리얼, 밑에는 n-r 팩토리얼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팩토리얼로 고칠 수 있어. 그래서 이거 외워둬야 됩니다. 팩토리얼로 고치는 거. 자, 위에 거를 이용해서 밑에 거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자, 여기에서 만약에 NPN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 NP 제로죠? NP 제로는 어떻게 되니? 그럼 팩토리얼로 고치면 위에는 n 팩토리얼이죠? 이렇게. 그럼 밑에 거는 n에서 0 빼면 n이잖아? 그럼 여기도 n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 n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니까 1이겠지? 네, 그래서 np0는 1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np0가 나오는 거야. 네,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럼 만약에 npn은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봤니? 그럼 앞에가 n이니까 여기는 n 팩토리얼. 근무는 n에서 n 빼니까 0 팩토리얼이죠? 네, 그렇죠? 그럼 이게 n 팩토리얼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네, n 팩토리얼이 나오려면 여기 있는 게 얼마야 돼? 1이어야 되지? 네. 그렇지? 이거 정의하지 않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거까지 자, 쭉 한번 정리해 주시고 공식 여기 있는 세 개는 외우세요. 자, 수학은 모든 공식은 이해했으면 암기해라. 그래서 공식에 해당하는 거. 자, 여기 있는 거 하나, 둘, 셋, 네 개지 전부. 여기 있는 네 개는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세 번씩 써서 외우세요. 쭉 한번 써보시고 공식은 세 번 써서 외우고
네. 됐습니까? 네. 이거 외웠죠? 네. NP는 n 팩토리알, NP 제로, n개 중에 하나도 뽑지 않았다. 그것도 한 가지로 본다. 0 팩토리알, 하나도 나열하지 않았다. 그것도 한 가지로 본다. 그래서 이건 정의야. 이게 정의되지 않으면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NPR을 팩토리알로 고치면 N팩분의 N-R팩분의 N팩이다. 외우셔야 돼요.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 또는 r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죠? np트는 뭐다? n-1이지? 이게 42란 얘기지? 주어야, 그렇죠? 네. 어떻게 풀래, 이거? 이거를 전개해서 n제곱 마이너스에 넘기면 마이너스 42는 0. 이렇게 풀지 마세요. 이렇게 풀려면 또 방정식 풀어야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여기 있는 n이나 r이나 npr에서 n이나 r이나 항상 자연수란 조건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잖아.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니까 n은 r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연수란 조건이니까 이렇게 안 풀어도 n하고 n-1은 그냥 연속된 투수야. 이거는 40인데 이게 연속된 두 수로 보는 거야. 연속된 두 자연수라고 보면 더 정확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연속된 두 자연수로 고치는 거야. 6, 7에 7 곱하기 6이죠? 네. 그러면 n은 7이다. 이렇게 푸는 게 더 빠르겠지? 네. 이해되지? 그래서 연속한 수의 곱을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n 값을 빨리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죠? 네. 그럼 이제 2번도 마찬가지야. 7PR이 210이다. R이 얼마니? 하고 물어봤죠? 물론 이렇게 풀어도 돼. 이거 7 곱하기, 그 다음에 하나 줄이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이렇게 나갈 건데, 이렇게 R개를 곱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네. R개를 곱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210이 되는 걸 찾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렇죠? 네. 210이 되는 거 찾는 거니까 이거랑 몇 개를 곱하면 210인지 해봐도 돼. 해봐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연속된 수의 곱이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걸 연속된 수의 곱으로 고치는 거야. 그러면 7 곱하기 그 다음에 6 곱하기 그럼 얼마니? 5 곱하기 5, 6, 30, 3, 7에 21, 210이면 7 곱하기 6 곱하기 5죠? 네. 210을 소인수분 해도 돼. 210은 21 곱하기 10이잖아? 그렇죠? 이거는 3 곱하기 7이죠? 이거는 2 곱하기 5죠? 맞니? 그럼 네. 3하고 2하고 곱하면 6이니까 이거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쓸 수 있지? 네. 그렇지? 그래서 연속된 수의 곱으로 고쳐. 그러니까 3개를 곱하면 210이구나. 그럼 R이 3이겠다. 이렇게 구하면 빠르죠? 네. 그래서 연속된 수의 곱으로 고쳐서 푸는 게 빠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괜찮죠? 네. 음. 네. 자, 3번. n표는 어떻게 돼?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n-1, n-3, n-4 이렇게 되겠지?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30 곱하기 np3이니까 n-1, n-2 이렇게 쓰면 되지? 그렇죠? 네. 여기 있는 n은 자연수니까 0이 아니야. n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n이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연수가 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해도 돼? 막 나눠도 돼. 원래는 나누면 안 되는데 막 나누면 나눠도 돼. 왜냐하면 자연수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럼 이렇게 두 개만 하면 되죠? 30. 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전개해서 방정식 풀지 말고 n-3과 n-4는 연속된 두 수죠. 이건 6 곱하기 5죠? 네, 줘야 이해가지. 그럼 이게 6이겠지? 네, 그렇죠? 그럼 n은 9겠죠? 네, 이해가지? 이렇게 풀어라. 연속된 수의 곱으로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괜찮아? 네, 음. 자, 101-1번 해보세요. 자, 다 똑같으니까 2번, 4번 두 문제만 봅시다.
그거 왔어? 네, 튕겼어? 네. 음, 자, 2번, 4번만 해보세요. 다 풀었어요? 음, 자, 2번 얼마? R은 3, 음, 4번 얼마?
N은 8. 오케이. 괜찮죠? 아, 근데 그 4번 잘 모르겠어요. 아, 4번. 어차피 내항의곱과 외항의곱은 같다. 이렇게 풀 거지? 네, 3 곱하기 np4는 10 곱하기 n 플러스 1 p3 이 말이죠? 네, 3 곱하기 n, n-1, n-2, n-3 이렇게 되지? 네, 10 곱하기 그 다음에 n 플러스 1 하나씩 줄이니까 n 그 다음에 n-1 이렇게 되지? 세 개니까 괜찮아? 네, n 약분되죠? n-1 네, 약분되죠? 네, 괜찮지? 그러면 3 곱하기 이거 전개해야 되겠지? 이번에는 뭐 연속된 수가 안 나오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3에다가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6이죠? 네, 여기는 10n 플러스 10이겠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n제곱 마이너스 15n 넘어오면 마이너스 25n이죠? 네, 18에서 10 넘으니까 10이죠? 네. 이건 방정식 풀어야지. 괜찮아? 합이 25죠? 8, 그, 8 아니에요? 3n제곱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8 8이구나. 이게 8이네. 그죠? 8. 자, 그 다음에 3의 n이죠? 합이 25가 돼야지. 그치? 그럼 네, 8하고 1이겠네? 둘 네, 다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죠? 네, 그래서 n은 3분의 1, n은 8이지? n은 네, 자연수야죠? 네, 그러니까 8이겠지? 네,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주아야, 괜찮아? 네. 오케이. 자, 101-2번 해보세요. 아, 이거는 만약에 필요해서 교과서에 있으면 그때 선생님 해줄게. 증명하라.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넘겨서. 자, 일렬로 세우는 순열의 수야. 일렬로 세운다. 순서가 있다. 순열이죠. 자, 6명의 학생이 있을 때, 6명을 일렬로 세운다. 얼마니? 6팩토리알이지? 네, 5팩토리알이 120이니까 이건 720이겠죠? 네, 음. 6명 중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6, P4죠? 네,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지? 네, 그렇죠. 30, 120, 360이니? 네, 이렇게 되죠. 6명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다. 반장과 부반장은 직급이 다르지? 네, 그러니까 순열이죠? 6, P2 이렇게 뽑으라는 얘기지? 네, 그럼 6 곱하기 5죠? 네, 그럼 30이겠지? 네, 괜찮죠? 네.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알았어요. 음, 102-2번 풀어보세요. 회장, 부회장, 서기. 서열이 있지? 네, 서열. 그렇죠. 직급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순열로 계산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 P3이지. 네. 1번은 10 P3이야. 2번은 어떻게 해야 되니? 거기 빼고, 그렇지. 미리 뽑아 놓는 거야. 항상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특정한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특정한 경우를 미리 해놓고 푸는 거야. 네, 이해되지? 그러니까 서기에 1번은 미리 뽑아 놓는 거야. 그럼 이제 9명 중에서 2명만 뽑으면 되겠죠? 네, 뽑았으니까. 그치? 네, 그러면 9 곱하기 8이겠죠? 네, 72가지겠지? 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02-2번에 보세요. 3, 4? 아닙니다. 3, 4? 3이요, 3. 3 아닙니다.
6, 6 아닙니다. 주어야 항상 특정한 경우는 미리 뽑아 놓는 거야. 여기서 보면 N명은 타순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N명은 미리 뽑아 놓는 거야. 이거는 미리 해놓는 거야. 안 세는 거야. 세지 않는 거야. 그럼 N명을 뽑아서 미리 타순을 정해놨어. 그치? 그럼 나머지는 몇 명이야? 9-N명이지? 네, 9명 중에 N명은 미리 뽑았어. 뽑아서 타수는 이미 정해놨어. 그러니까 특정한 경우는 미리 뽑아서 특정한 경우는 미리 해놓는 거야. 그거는 경우의 수를 세는 거 아니야. 미리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럼 9-N명만 해주면 되죠. 순서를 정하면 되지. 네, 그렇지? 이게 몇 가지란 얘기야? 120가지란 얘기. 괜찮니? 네, 120가지는 5팩토리알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5란 얘기야. 주야 이해돼? 네, 그럼 N은 4겠지. 네, 음. 특정한 경우는 미리 뽑아 놓는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만 경우의 수를 센다. 이 말입니다. 네, 음, 다 됐죠? 네, 넘어갑니다. 자,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경우야.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워 남학생끼리 서로 이웃한다. 남학생 1, 남학생 2, 2명 있어. 여학생 1, 여학생 2, 여학생 셋, 3, 3명. 이렇게 전부 5명 있습니다. 남학생, 이걸 전부 다 일렬로 세우는 거야. 근데 남학생이 서로 이웃해야 돼. 서로 이웃한다 그러면 떨어지지 않게 묶는 거야. 이웃한다. 그러면 남학생 2명을 끈으로 묶어. 헤어지지 못하게 이웃해야 되니까 끈으로 묶거나.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4명을 일렬로 세워. 그러면 4팩토리알이죠? 네, 주야 이해가지? 이웃한다 그러면 헤어지지 못하게 끈으로 묶는다. 그리고 여기는 4명을 일렬로 세운다. 그럼 4팩토리알. 여기 묶어진 거 안에서 이 안에서 순서 바꿀 수 있지? 네, 그치? 남학생 2명이 순서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겠지? 네, 그래서 24 곱하기 2, 그래서 48.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게 1번이야. 이웃한다 그러면 이웃한다 떨어지지 않게 묶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이웃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여학생을 먼저 세워. 이웃하지 않는다. 남학생은 이웃하지 않는다. 남은 이웃하지 않는다.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여학생을 먼저 세우는 거야. 여학생 3명을 먼저 세우면 3팩토리알이죠. 네,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 사이사이에 남학생을 끼워 넣는 거야. 네, 얘가지. 여기 사이사이에 남학생을 끼워 넣으면 남학생이 이웃할 수가 없지. 네, 그렇지. 그래서 여학생을 먼저 세우고 여기 사이사이에 남학생을 끼워 넣는다. 남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4가지죠? 네, 그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겠지? 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뭐냐면 4P2입니다.
자꾸 튕기나 보다. 네, 음. 자, 이거 이해 가니? 네, 여학생을 먼저 세워.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다가 남학생을 끼워 넣는데, 남학생 두 명을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네 개인데, 그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되니까 4피투죠. 그래서 네, 답은 3팩토리얼 곱하기 4피투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3팩토리얼은 6가지죠? 네, 4피투는 12가지지? 그래서 72가지야. 괜찮니? 네, 음, 네, 이웃하지 않는다. 자, 남학생을 이웃하지 않도록 그럼 여학생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남학생을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되겠지. 괜찮죠? 네, 또는 이렇게 계산해도 돼. 전체에서 전체에서 남학생이 이웃한 경우를 빼도 되죠? 이웃하지 네, 않는다 했으니까 전체에서 남학생이 이웃한 경우를 빼도 돼. 전체가 120이지? 네, 다섯 번이니까 5팩토리알에서 이웃한 경우가 48이잖아. 그렇죠? 120에서 48을 빼도 됩니다. 그럼 72죠? 이렇게 구해도 돼. 여사건으로. 네, 그 다음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는 방법이야.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선다. 세 번째가 교대로 서는 방법이죠. 교대니까 여학생 3명, 남학생 2명이니까 남, 남, 이렇게 세우라는 얘기지. 네, 이렇게 세우라는 얘기야. 그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3팩토리알이죠. 네, 남학생 2명을 또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2팩토리알이지. 네, 그래서 6 곱하기 2는 12가지. 괜찮니? 네.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음, 자, 이해되니? 네. 이웃한 경우는 전체에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빼도 됩니다. 그쵸?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는다. 여학생을 먼저 세우고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도 됩니다. 네. 두 가지 방법 이해되죠? 교대로 쓴다. 그럼 교대는 일획이니까 남자 세우고 여자 세우고 각자 세우면 되지. 자, 103-1번 해보세요. 네. 음, 자, 1번 얼마입니까? 720, 오케이. 2번 4320, 아닙니다. 3번 144. 오케이. 2번 틀렸어요. 자, 주하는 그러면 2번은 어떻게 계산했니? 전체 일렬로 세우는 거에서 전체가 이웃하는 거 7팩이죠? 빼고, 네. 그렇지? 7명이니까 7팩에서 뭐 빼면 돼? 아까 720이었나? 이웃하는 경우? 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해도 돼. 그럼 7팩이 얼마니? 5팩이 120이지? 네. 6팩은 720이지? 7팩은 네. 여기다 7 곱하면 되죠?
네, 720 곱하기 7이니까 0, 27일 14, 77일 49, 50이죠? 네, 5040에서 720 뺐어? 이렇게? 네, 음. 그래가지고 답 나온 거야? 네, 음. 그러면 2번은 몇 번 나와? 4320. 음. 자, 만약에 이렇게 안 구하고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야구 선수를 먼저 세워야지. 야구 1, 야구 2, 야구 3, 야구 4 먼저 세우면 4팩이죠? 이거 네, 사이사이에다가 끼워 넣어야지. 그럼 네, 300 곱하기 5p3이지? 3명이니까. 그쵸? 네, 어, 이렇게 돼야죠. 네, 그러면 24 곱하기 5p3이면 60이지? 그럼 네, 1440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한번 써봐. 근데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는 다르지? 답은 이거야. 네. 일단 이렇게 구하시고, 이게 왜 안 될까? 그 다음 거 한번 풀어봐. 그때 그 동안에 선생님이 네, 해볼게. 자, 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월드컵 8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다. W와 P가 양 끝에 오는 경우, 그러니까 둘, 넷, 여섯, 8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근데 네, W와 P가 양 끝에 오는 경우니까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올 수 있겠지? 네, 그 다음 여기는 6개가 일렬로 세우면 6팩이겠죠? 네, 그러니까 6팩 곱하기 2죠? 네, 그럼 6팩이 720이니까 곱하기 2하면 1440이지?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네, 2번은 W와 P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야. W가 있고 P가 있고 여기에 두 개의 문자를 선택해야지. 맞아? 네, 그럼 W하고 P 빼면 6개잖아? 6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야죠? 네, 이렇게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한 다음에 그럼 이걸 하나로 묶어. 하나로 묶으면 나머지 몇 개 남아? 4개 남죠? 네, 이거를 일렬로 세우면 되지? 네, 이거는 이제 못 움직이게 하나로 묶는 거야. 이웃한 경우로 생각하면 되죠? 5팩이지? 주야 이해돼? 네, 이걸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한 개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4개가 일렬로 세우면 5팩이잖아? 그러니까 네, 5팩 곱하기
6P2 하면 되지?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5 곱하기 120이죠? 6 네, 30이죠? 네, 3600이겠지? 네, 괜찮죠? 네. 오케이. 자, 104-1번 하나 더 해보세요. 음, 알았어요. 1번 얼마? 120, 120. 2번, 480, 480. 아닙니다. 560, 음, 얼마? 560. 2번 얼마? 560, 960 맞아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거를 1번처럼 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아니지? 아까 축구였죠? 여기. 이렇게 풀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여기서 이웃하지 않도록 그랬는데, 이웃하지 않도록 그랬는데, 지금 주어가 푼 거는 어떨 때만 한 거야? 세 명이 이웃한 경우만 뺀 거잖아. 그치? 세 명이 이웃한 경우만 뺀 거죠. 전체에서 세 명이 이웃한 경우만 뺀 거지. 네, 근데 이웃하지 않는다에는 뭐가 있냐면, 이웃하지 않는다는, 이웃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 계산한 거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문제냐면, 세 명만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이웃한 경우를 뺀 거야. 근데 뭐도 해줘야 되냐면, 두 명이 이웃하고, 두 명이 이웃하고, 한 명은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 그치? 지금 네, 문제에서는 세 명 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안에는 두 명이 이웃하고 한 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네, 그래서 안 돼, 이렇게 풀면. 네, 셋 다 이웃한 경우를 빼면 셋 다 이웃한 경우가 아니다. 여 사건은 뭐냐면, 셋 다 이웃한 것이 아니다의 반대는 적어도 두 명은 이웃한다.
그러니까 두 네. 명은 이웃하고 한 명은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여사건에 포함된다는 거지. 이 안에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야. 선생님 설명이 네. 전체에서 이웃한 경우를 뺐잖아. 이건 셋 다 이웃한 경우를 뺀 거니까 전체에서 셋 다 이웃한 경우를 뺀 거에는 뭐가 있냐면 두 명이 이웃하고 한 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와 셋 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근데 문제에서는 네. 이것만 구하라고 했거든. 그치? 이것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또 빼줘야 돼. 그럼 이거를 또 네. 빼줘야 되니까 귀찮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구하는 네. 거야. 괜찮죠? 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여섯 번을 못했네. 자연수일 때. 다음 시간에 순열 더 합시다. 네. 음, 일단 숙제를 순열을 내줄 건데 쭉 풀어보시고 답안지 보고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한번 다시 틀린 거 한번 보고 수업에 들어오세요. 다음 시간에는. 네. 됐죠? 그래서 저번 시간하고 똑같이, 보내줄게. 숙제를. 순열로 네. 보내줄게. 지금 오늘 배운 거. 아시겠죠? 네.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셨습니다. 네.